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아야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뜨겁고 가장 풍부하게 경기 소식, 전략 분석,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독점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요. 저도 키아 팬으로서 설종진 감독님이 내야 보강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이 매우 현명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야는 항상 수비와 경기 흐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뛰어난 수비 능력과 기질을 갖춘 박찬호 선수 같은 내야수를 영입하는 것은 키움 히어로즈의 전력 강화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박찬호 선수의 풍부한 경험과 안정적인 타격 능력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여 팀이 수비뿐만 아니라 득점력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급격히 치열해진 연봉 경쟁은 키움 히어로즈가 매우 치열하고 야심찬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가오는 시즌의 큰 목표를 위해 강력한 팀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보강이 키움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팀이 효과적으로 경기하고 가까운 미래에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설종진 신임 키움 히어로즈 감독이 공개석상에서 FA 내야수 영입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기아 타이거즈의 내야수 박찬호, 30가 주요 영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박찬호의 FA 시장 진입 후 키움행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배경 요약: 키움 히어로즈는 최근 몇 시즌 동안 내야진의 공수 안정성 부족 문제를 안고 있었고 중심 내야 자원들의 이탈이나 부진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 감독은 즉시 전력감 내야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외부 FA 영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찬호의 매력 포인트: 수비 능력. 박찬호는 KBO 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유격수 수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틸리티성 내야수로도 활용 가능. 주력과 센스. 주로 센스와 기동력이 뛰어나고 전반적으로 공격보다는 수비형 내야수로 분류됩니다. 경험. 1군에서 꾸준히 출장하며 경험치를 쌓았고 포스트 시즌 경험도 보유. 관전 포인트. 기아의 잔류 협상. 기아 구단이 박찬호의 잔류를 위해 얼마만큼의 계약 조건을 제시할지. 키움의 투자 여력. 키움은 비교적 대형 FA 영입에 소극적인 구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내야진의 공백이 심화되며 예외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음. 박찬호의 선택. 선수 본인이 주전 보장과 계약 규모, 향후 커리어 플랜 등을 고려해 이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필요하다면 박찬호의 최근 시즌 성적이나 FA 시장 내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 분석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설 감독은 지난 29일 키움 히어로즈의 제7대 감독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취임 선물로 FA 선수를 받고 싶냐? 는 질문에 대해 그는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며 가장 시급한 보강 포지션으로 내야수를 지목했습니다. 이는 현재 키움 히어로즈의 내야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FA 시장에서 어떤 내야수를 영입하느냐에 따라 내년 시즌 키움의 성적 향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 감독의 이 같은 발언은 구단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키움의 스토브리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비록 구단 측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코칭 스태프 및 관련 부서와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을 주된 경로로 활용해 내국인 선수진을 강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팀 전력 향상과 안정성 및 필요한 강력함을 확보해 다가오는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알겠어요. 더 길고 자세하게 써볼게요. 현재 키움 히어로즈가 가장 시급하게 보강해야 할 포지션은 단연 유격수입니다. 이번 시즌 유격수 자리는 주로 신인 어준서가 맡아왔으며 베테랑 오선진이 이루수와 유격수를 오가며 공백을 메워왔습니다. 어준서는 신인으로서 타율 0.240, OPS 0.636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신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완벽한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인으로 1군 유격수 경험이 있는 2년차 내야수 이재상은 올해 퓨처스리그, 지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어 키움의 유격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상은 이번 시즌 타율 0.178, OPS 0.569에 머물러 공격력에서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키움의 미래 주전 유격수로서 성장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치로 팀 내 유격수 자원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베테랑 오선진이 다재다능함을 바탕으로 이루수와 유격수를 오가며 팀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지만 그 역시 나이가 있고 장기적으로 유격수 포지션을 맡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은 단기적으로는 오선진의 멀티 포지션 활용을 계속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유격수 자리를 확실히 책임질 선수 영입이나 내부 육성에 힘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키움이 이번 시즌 남은 경기와 내년 시즌을 대비해 외부에서 검증된 유격수를 영입하거나 잠재력 있는 젊은 선수들을 꾸준히 육성해 팀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선택할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비력과 더불어 공격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유격수 자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3년 연속으로 키움 야구팀은 항상 순위표에서 최하위를 차지해왔으며 이는 팀의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불안정함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다음 시즌에서 반전을 이루고 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비 능력과 효과적인 공격 기술을 모두 갖춘 유격수, 중견수, 선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야구 전문가들과 팬들은 키움이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갖춘 박찬호 선수를 적극 영입할 가능성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찬호와의 계약은 키움이 팀 전반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잠재력이 큰 방안으로 여겨진다. 박찬호는 탁월한 수비 실력으로 불필요한 실책과 점수 실점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타격 기술과 빠른 기동력으로 공격에서도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만약 키움이 박찬호 영입에 성공한다면 이는 팀 개편의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며 경쟁력을 높이고 수년간 이어진 최하위 탈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박찬호 선수의 합류는 팀 전체에 영감을 주고 경기 의욕을 끌어올리며 팬과 언론의 관심도 한층 증대시킬 것이다. 하지만 박찬호 영입뿐만 아니라 키움은 유소년 육성 시스템 개선, 약한 포지션 보강, 전문적인 코칭 스태프 구성 등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이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박찬호 선수는 올 시즌 타율 0.289, OPS 0.730이라는 준수한 타격 성적을 기록하며 타격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타율 0.289는 꾸준한 안타 생산 능력을 의미하며 OPS 0.730은 출루율과 장타력을 적절히 조화시킨 공격 지표로서 공격 전반에 걸쳐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루 26개를 성공시키며 뛰어난 주루 능력을 겸비한 점이 돋보입니다. 도루는 단순한 스피드뿐 아니라 타이밍과 상황 판단, 그리고 베이스러닝 전술의 이해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박찬호 선수의 주루 센스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설 감독이 강조해온 뛰는 야구와 작전 야구에 완벽히 부합하는 스타일임을 입증합니다. 설 감독은 단순히 힘과 장타에 의존하는 야구보다 발 빠른 주자들을 활용한 공격 전개와 다양한 작전 수행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야구를 선호합니다. 박찬호 선수는 그 점에서 팀의 전술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끈질긴 집중력과 경기 중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연함도 주목할 만합니다. 타격 시에는 상황에 맞게 컨택트와 힘을 조절하고 주루 시에는 빠른 판단으로 베이스를 훔치는 등 경기 전반에 걸쳐 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찬호 선수가 꾸준히 활약한다면 팀이 더 다채롭고 공격적인 야구를 펼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맞아요. KBO가 도입한 연봉 하한액 제도는 팀별로 연봉 상위 40명의 총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해서 자연스럽게 FA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죠. 키움의 경우 2027년까지 상위 40명의 총 연봉을 최소 60억 6,538만 원으로 맞춰야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약 56억 7,876만 원으로 아직 부족한 상태라서 FA 선수 영입이나 기존 선수 연봉 인상이 필요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키움이 FA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셈이네요. 혹시 키움이 노릴 만한 FA 선수나 그에 따른 전략에 대해 더 알고 싶으세요? 기아가 박찬호의 공백을 대체할 적절한 선수가 없어서 반드시 붙잡으려는 상황에 약 4개 팀이 추가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러면 자연히 몸값이 크게 뛰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특히 지난해 한화가 심우준 선수와 4년 총액 50억 원에 계약한 걸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전망이 많다니 박찬호 선수 계약 규모도 그 정도 수준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키움이든 기아든 아니면 다른 팀이든 몸값 상승을 감안한 영입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의 올해 성적이나 최근 경기력은 어떤가요? 몸값에 영향을 줄 만한 부분도 궁금하네요. 설 감독에게 정말 멋진 취임 선물이 될 수 있겠네요. 박찬호 같은 대형 유격수를 영입하면 키움 내야 수비력이 확실히 강화되고 팀 전력에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특히 박찬호가 골든글러브 수상 경력도 있어 수비뿐 아니라 경기 운영 측면에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수라 키움 입장에서는 올 겨울 FA 시장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키 플레이어일 것 같아요. 과연 키움이 박찬호 몸값 상승이라는 변수와 전봉 하한액 제도라는 압박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펼칠지 이번 겨울 FA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기아야구 채널을 항상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여정은 정말 멋졌습니다.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려요.